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29호에 게재된 백색 가전 메이커의 소멸, 가전 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2021년 2월호 20에서 9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숫자가 말한다로 가전 왕국이라 불려지던 예전의 일본 기업은 이제는 없으며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입니다. 생활 가전 시장의 과거와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숫자 4개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25분의 2로 주요 가전 5개 제품, 전자동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에 세계 출하 대수 점유율 각 상위 5개사, 즉 합계 25개사 중에 랭크된 일본 기업은 겨우 2개로 모두가 파나소닉인데 전자레인지에서 3위, 에어컨에서 5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플러스 20%로 하이얼은 최근 10년 동안 점유율 4.2%에서 24.2%로 20포인트가 확대하며 1위로 부상했는데 기존의 1위였던 파나소닉은 27.2%에서 20.1%로 7.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전자동 세탁기에서도 하이얼은 2011년에 5.4%에서 22.3%로 약진하며 2위, 파나소닉은 2011년에는 30.6%로 1위였지만 2020년에는 12.2포인트 하락하며 3위로 전락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에어컨에서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2011년 대비 9.2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전을 이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3억대로 중국 샤오미의 IoT 가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성장해 왔는데 2020년 1분기는 130억 위안으로 2019년 4분기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2017년 1분기에 41억 위안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시점에서 이미 3억대의 IoT 가전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3배로 2020년에 773억 달러로 예측되는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2.3배인 17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스마트 스피커 등의 조작 중계 기기나 스마트 가전은 2.4배 가까운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전업체는 스마트홈 시장 경쟁에서 배수진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가전의 IoT화를 통해 생활 관련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총론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예전의 백색 가전 메이커는 소멸합니다. 미래의 모습은 사용자의 불편 상황을 해결하거나 생활 그 자체의 풍요를 지원하는 만물상과 같은 존재일 것으로 일본의 가전업체의 생존을 건 대전환의 열쇠는 IoT나 AI 활용과 서브스크립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의 도입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프로덕트 디자이너인 나오토 후쿠사와 디자인의 후쿠사와 대표는 생활 가전의 미래에 대해 지금까지 가전이 담당해왔던 기능은 남지만 그 모습은 사라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백미를 먹고 싶을 경우는 전기밥솥으로 짓는 것 이외에 배달이라는 선택지가 이미 존재하므로 우리들은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요구에 맞춰서 제공해 나갈 기능의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가전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존처럼 많은 기능을 담아 성능을 어필하는 기술 지향형 비즈니스에는 한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가전은 사용자를 위해 많은 기능을 탑재했으나 현실적으로 파워 유저라도 많아야 5개 내지 6개의 기능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메이커의 제품이나 비즈니스 방식에 사용자 요구와의 괴리를 느끼고 있고 대변혁을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미국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1에서 가사 지원 로봇 개발을 발표하면서 가전의 개인 맞춤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목표는 과제 해결 체험형 생활 가전으로 사용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전은 사회나 생활 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기술 지향형 제품 판매 비즈니스는 이제 통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의 사용자는 생활 과제를 해결하거나 즐거운 체험을 제공해주는 가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 살아남을 생활 가전 업체는 생활에 관한 만물상으로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하드웨어 판매뿐 아니라 서브스크립션이나 공유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파트 3는 IoT 가전으로 가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IoT나 AI를 활용한 IoT 가전입니다. 이미 제품의 시장 투입이 활발해지고 있고 거기에 부수하는 서비스 제공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본격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고 서비스의 설계 개발을 전개할 인재 부족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변역기를 맡고 있는 생활 가전의 최대 트렌드는 IoT 가전으로 주로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추고 레시피나 설정 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를 얻거나 원격 조작 등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제품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 가전 제품으로서의 스타일을 일변하는 IoT 가전의 특성은 크게 두 개로, 하나는 항상 내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활 가전은 기능이나 소프트웨어가 본체에 내장된 상태로 출하되기 때문에 구입 이후에는 진화하지 않지만 IoT 가전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기능을 추가하거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처럼 최신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도 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장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품을 회수해 고쳐야 하지만 IoT 가전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만으로도 보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복수의 하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로 차별화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생산 비용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을 바꿀 경우 기존의 생활 가전은 사용할 때의 설정 등이 리셋되는 일이 많지만 IoT 가전은 사용자에게 맞춘 최적화된 설정 등을 클라우드에 보존했다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이전함으로써 새 제품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oT 가전의 또 다른 특성은 데이터 분석에 의한 개별 최적화입니다. IoT 가전의 대부분은 다수의 센서를 탑재함으로써 사용 시의 데이터나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상황이나 경향, 기호 등을 AI로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IoT 가전이 사용자에 맞는 설정을 제안하거나 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시장 조사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4는 IoT 가전 중국 편으로, IoT 가전의 선진국인 중국은 이미 생활 가전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태가 일본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거점을 둔 하쿠오도 생활종합연구소의 야마모토 씨에게 중국 IoT 가전의 최신 상황을 들어봅니다. 내가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는 남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고 있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외출했는지도 체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세탁기 앱을 통해 심야 2시에 세탁기를 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밤을 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의를 주었어요. 하코도 생활종합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중국인 스마트폰 생활조사에서 항저우에 사는 30대 여성의 응답으로 중국인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출장 중에 가족이 걱정되기 때문에 가전에 IoT 기능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여성은 중국 하이얼의 고급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다소 특수한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 접속 기능을 표준 탑재한 IoT 가전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으며 가전 대리점에서는 고가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IoT 기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oT가 고가 제품의 전매 특허는 아닙니다. 중국 샤오미의 제품은 IoT에 대응하지만 가격이 싸고 디자인도 멋이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조악한 제품이 많았던 무명의 로컬 브랜드 가전도 최근에는 품질이 현격이 좋아졌으며 IoT 대응 여부는 가격과는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경향으로서 재미있는 것은 해외 기업 중심의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은 기능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IoT는 나중이라는 이미지인데 반해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나 화웨이 제품은 IoT를 전제로 가전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탁상 램프조차도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샤오미나 화웨이 제품을 지지하는 젊은 층은 IoT 대응을 당연하게 여기며 제품을 선택하고 망가지면 다시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세대가 중국 가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트 5는 푸드테크 편으로 시계, 디지털 기술이나 사이언스를 융합하여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푸드테크가 많은 업종의 산업 대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본 가전업체의 부상의 힌트가 담겨 있는데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로 푸드테크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업도 창출하는 시그막시스에게 최신 동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필자는 대형 가전업체 그리고 컨설팅 기업 근무를 통해 일본 가전업계의 영광과 추락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2000년대 초반에는 일부 가전업체나 주변 업계 전문가들이 일본의 재부상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으며 당시 국내 9개의 종합전기기계 업체는 각각 특화된 사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계를 상대로 아직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표격이 백색가전인데 각사의 매출 5천억엔 전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최대 기업인 마시다 전기산업, 현 파나소닉은 1조엔 정도의 사업 규모를 보유하여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매출이 2조에서 3조엔 정도로 국내에서 경쟁하는 가전업체를 2개사 정도로 집약하면 대치 가능했던 숫자입니다. 실제로 2010년 무렵에는 수면하에서 백색 가전 연합 설립을 획책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생활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은 각사는 백색 가전 사업을 놓지 못하고 결국엔 업계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백색을 포함한 생활 가전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청소 로봇 등 가사의 철저한 효율화, 즉 전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일까요? 실제로는 생활 가전에는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을 보다 충실화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이 분야이며 이곳이야말로 일본 기업의 강점이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스타트업 기프모가 발매한 델리소프트라는 압력 냄비형 조리 가전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통상의 요리 모양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화 장애 사람들은 가족과 같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델리소프트는 그러한 고민을 해소하는 생활 가전으로 파나소닉의 사원이 개발하고 파나소닉에서 스핀아웃하여 기프모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하이얼에 인수된 미국 GE 어플리언스도 가전제품의 새로운 진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E는 CES 2019에서 발표한 것은 미국 스타트업 헤스탄 스마트 쿠킹이 개발한 헤스탄 Q를 내장한 인덕션 히팅 난로입니다. 온도 센서를 통해 가열을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헤스탄이 제공하는 앱에 있는 레시피와 연동해 인덕션 히팅 난로를 제어하며 요리를 못해도 재료를 태우는 등의 실패가 없어 아이들도 안전하게 요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 어플리언스는 CS 2020에서 지속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운 키친을 제안했는데 퇴비나 야채의 재배 공간을 설치하는 등 순환형 경제를 체현하는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제품의 진화가 아니라 타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차세대 가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GE 어플리언스의 자세는 일본 기업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파트 6는 디자인 편으로 가전의 모습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근저에 있는 것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지금의 가전이 그 생활에 맞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트 7은 헬스케어와 미용 편으로 가사 노동력 절약을 목적으로 한 생활 가전 시장이 성숙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성장 분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헬스케어와 미용입니다. 모두 QOL, Quality of Life의 향상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이며 또한 IoT를 기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하드웨어만으로는 완결되지 않는 새로운 가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헬스케어나 미용 분야에 참여하는 가전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이나 미용이 사용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며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가전을 통해 독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터치포인트로서 가전에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개개의 사용자에 대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전이 취득한 사용자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른 생활 습관의 조언, 취향에 맞춘 미용 서비스 등에서 보다 양질의 전혀 새로운 어프로치의 서비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주거 내에 있는 가전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학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소프트웨어 퍼스트의 자동차 개발, 자동차 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 시프트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